자, 276페이지 재정신청,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재정신청이란 무엇일까? 아까도 말했지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법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가 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그리고 헌법소원이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나올 만한 건 재정신청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다 보니까 일단 검찰직 문제는 검사의 불기소 불법 방법이 좀 중요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경찰 시험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법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재정신청은 워낙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비록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불법 방법이지만 우리 경찰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높고 기출문제 보면 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 이 말은 뭔 말이냐? 아까 검찰항고는 문자가 들어 검찰에 항고하는 거야. 검찰에 바로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다투는 거, 이게 검찰항고고, 재정신청은 재판할 때 재야. 그리고 정할 때 정할 게. 이거 뭐야? 재판으로 정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항고는 검찰 자체 내부적인 통제 방법이지만 재판은 어디서 해? 법원에서 하잖아. 법원에서 재판으로 정해 주십시오. 알겠죠?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 위법 여부를 재판에서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정신청, 재판에서 정해 주라고 신청한다는 거야. 재정신청. 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심할 거. 자, 아까 검찰항고는 항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제한이 없어요. 모든 범죄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항고할 수 있어. 그런데 재정신청은 제한이 있어요. 고소인과 고발인이 마찬가지로 신청권자인데 다만 고발인은 모든 범죄가 아니야. 고소인은 모든 범죄야. 그런데 고발인은 보십시오. 옆에 형법 123조부터 126조까지의 죄 한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23조, 124조, 125조, 126조 이 4개의 범죄 한정에서 고발인은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그 적용 대상을 볼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거, 고소인은 제한이 없어. 고발인만 고발 사건에 바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그때 고발인이 123조부터 126조까지의 범죄에 대해서만, 그 범죄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참고로 여담입니다. 그냥 듣고 들어도 돼. 우리 때는요, 고소인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고소인 고발인 상관없이 옛날에 80년대는 126조도 아니었어. 123조부터 125조. 이게 재정신청의 대상 범죄였어. 그래서 비판점이 뭐야? 바로 고소인 고발인 다 상관없이 123조부터 125조의 범죄에서만 재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정신청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별로. 왜? 모든 범죄가 아니고 그냥 바로 이른바 이 125조부터가 이제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한돼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비판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고소인은 다 풀었어. 고소인은 모든 범죄. 그러나 고발인은 여전히 123조부터 126조까지만 이렇게 바로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어디에 하느냐? 검사소 지방검찰청의 소재지를 가늘한 고등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신청의 심판은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여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의 공소제기를 강제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고등법원에서 바로 재정신청에 대해서 인용결정을 하게 되면 검찰은 반드시 공소제기를 해야 돼. 강제 제도. 그래서 공소제기를 강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니은 신청이 이유가 있을 때는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의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강제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소 강제 절차라고도 해요. 알겠죠? 재정신청을 기소 강제 절차. 기소가 강제가 되니까 반드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해야 되니까 기소 강제 절차라고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제도적 취지, 어려운 말은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니은번 보시면 재정신청은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단이지만, 자,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느냐? 기소 편의주의. 검사가 기소하고 안 하고는 저 맘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불기소해버릴 수 있다고. 특히 기소유예. 이 불기소 처분이 특히 이제 기소유예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혐의가 있어. 근데 검사가 기소하고 안 하고는 자기 재량 아닙니까? 기소 편의주의니까 형법 51조 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버릴 수가 있다고. 그때 이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발끈해가지고 바로 재정 신청을 많이 해요. 알겠죠? 그래서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단이란 말이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조심할 거, 이것도 조심해. 이걸 시험 낼 때 재정 신청은 기소 독점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예외가 아닙니다. 왜? 누가 기소해? 검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강제하는 거야. 야, 이거 너 왜 기소 안 했어? 기소할 사항인데 왜 불기소했어? 야, 기소해. 그럼 반드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기소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한테 시킨다니까, 기소 강제 절차. 야, 빨리 기소해. 그럼 이제 검찰청에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가 기소해. 그러니까 기소 독점주의 예외 아니야. 아니죠, 검사가 하잖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걸 시험에 재정 신청은 기소 독점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하면 틀려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이것도 기출 문제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재정 신청권자가 나옵니다. 1번 고소인. 아까도 말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거 당연히 고소인이어야 돼. 고소권자 중에서도 고소를 한 사람, 고소권자 중에 고소를 한 자가 신청권자이기 때문에 니은 동그라미. 고소를 하지 아니하는 바로 범죄의 피해자는 재정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검찰과도 마찬가지야. 고소를 하지 아니하는, 고소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잖아. 그런데 바로 이 친구는 바로 이른바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리고 고발인.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번. 자, 123조 직권남용죄, 124조 불법체포감금죄, 125조 폭행가혹행위죄, 그리고 116조가 피의사실 공표죄인데, 이게 우리 공부할 때는요, 80년대, 90년대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없었어요. 그냥 123조부터 125조였는데 나중에 피의사실 공표죄도 재정신청의 대상 범죄가 됐어. 고발인의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누구? 고발인. 그러니까 고소 사건은 답니다. 그런데 고발인, 이 네 개의 범죄만, 이 네 개의 범죄가 고발 사건인 경우만 고발인도 재정신청할 수. 이거 꼭 네 개 범죄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형법을 잘하게 되면 123조부터 116조, 그러면 123, 124, 125, 126 무슨 죄인지를 알 수가 있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또 여러분이 그걸 모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앞자 따가지고 바로 불법체포감금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여기는 불법체포감금이니까 바로 체포감금죄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이 체를 동그라미 하시고 폭행가혹행위죄에서 가혹행위의 가,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 피의사실공의 피 앞에 직권하니까 바로 이게 뭐 불법체포감금죄 불을 해도 돼. 그래서 직불가피라든지 또는 직체가피라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제 생각은 꼭 뭐 직불가피라고 알아야 될 까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속으로는 모르겠어. 123조, 126조니까. 왜냐면 이걸 띄어갖고 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123조도 126조 그러면 되는데 그 하나를 해가지고 근데 직권남용죄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인데, 바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이렇게 나가지고 하면 X조인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바로 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재정 신청할 수 있다. OX 안 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127조야. 그러니까 126조까지야. 126조가 피의사실 공표죄고 127조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인데 127조 아니야.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고발인은 뭐 한다고? 이른바 그 재정신할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니은번. 그러나 이 외의 범죄의 고발인, 아까 말한 이 네 개의 범죄의 고발인은 재정 신청할 수 없고 검찰 항고만 가능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 3번
고소 고발을 취소한 자는 재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고소했다가 취소했어. 고소 고발을 취소한 자는 재승인할 수 없다는 거. 다음에 재승인 대상 범죄 아까 말씀드렸죠. 1번. 자, 고소 사건은 모든 범죄입니다. 그러나 고발 사건은 아까 말한 123조부터 126조 범죄로 한정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126조가 뭐라고? 피의사실 공표죄인데 여기가 또 하나 있는 것이 디귿번 2번이죠. 2번. 다만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고발 사건이라도 재정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재정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피공표자가 이제 이른바 피의자겠죠. 피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검찰이 바로 그러니까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는 중요한 것이 공소 제기 전이거든요. 공소 제기 전에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고발할 수가 있다고. 피의사실 공표죄를 그런 거 있잖아.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고급 정치인들 봐봐 생각해봐.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당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바로 이제 어떤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이제 범죄를 범했고 피의사실 소사다가 피의사실 공표죄를 하는데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쪽팔리게 피의사실 공표죄로 또 고소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추종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이제 자기의 보스를 생각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야. 이해가 돼? 아니, 전직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받고 있는데 지금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니까? 공소가 제기가 안 됐을 때는 공소가 제기된 건 괜찮아. 근데 공소 제기 전인데 바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이재명 씨가 직접 그 경찰이나 검찰을 고소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럼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추종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게 된다고. 고발을 가려운 데다 긁어주는 거야. 고발해줘. 그런데 이제 이때 생각해보니까 고발하는 건 있지만 이게 고발하게 되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해. 그러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이 피공표자가 피공표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재정 신청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고발은 했지만 문제는 이것이 이른바 116조 피의사실 공표죄라면 이런 경우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재정 신청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게 피의사실 공표죄만입니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 신청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대상 4번 1번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고 이때 불기소 처분은 협의의 불기소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도 포함됩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광의의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에 대해서도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그러나 검사의 내사 종결 처분 알겠죠? 진정 사건에 대한 내사 종결 처분은 불기소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정 신청의 대상이 아니겠죠.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아까도 말했잖아. 불기소 처분의 대상은 그러니까 재정 신청의 대상은 불기소 처분만이야. 불기소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왜 포함되냐면 기소유예도 넓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이라니까 협의의 불기소 처분뿐만 아니라 광의의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 처분이니까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만 아까 말한 내사 종결 처분은 이건 불기소 처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사 종결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번 이때 불기소 처분은 전국적 처분이 되기 때문에 단지 수사를 중지시키는 기소중지라든지 참고인 중지 처분은 재정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5번 이게 판례가 나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어. 그러면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소권 없는데 여러분이 재정 신청은 뭐야? 기소를 강제시키는 거 아니야. 야 기소해. 그런데 공소가 완성돼 버렸어. 그럼 이걸 기소를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허용될 수 없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5번 중요하고 관련 판례 바로 1번 판례가 바로 그것이죠. 1번, 2번 다 중요한데 다 봤습니다. 1번, 2번은 봐봐. 재정신청은 판례가 있잖아요. 지금 판례가. 그러니까 시험에 더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1번, 2번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제 재정신청의 방법이 나오네요. 1번. 자, 검찰항고 전치주의. 뭐냐? 만약에 재정신청을 무조건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허용하게 되면 이건 어디서 한다고? 고등법원에서 한단 말이야. 법원에서.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무조건 막 아무나 막 법원에다가 재정신청을 하면은 그 업무량이 폭주해가지고 실제로는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 하다가 고등법원은 다른 사건은 심리도 못해. 고등법원에서 이거 하다가 하루 다 지내. 인생 끝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검찰항고 전치주의. 일단 검찰항고를 거치도록 하는 거야. 검찰항고 전치주의.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자, 기억번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에 따른 아까 그 항고, 이게 검찰항고입니다. 검찰항고를 거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검찰항고 전치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첫째 그 이유는 고소인에게 재정신청에 앞서서 신속한 권리구제. 여러분 생각해봐. 재정신청이 신속한 권리구제일까? 검찰항고가 신속한 권리구제일까? 검찰항고. 왜? 그건 검찰항고는 검찰청 자체사니까 금방금방 끝내. 금방금방. 검찰항고는 바로바로 끝냅니다. 근데 법원은 제3의 기관인 사법부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검찰항고를 유도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재정신청 하는 거 아니라 야, 검찰항고 한번 해봐라. 검찰항고에서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검찰항고 전치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다음에 또 검찰항고를 하게 되면 검사가 자기들이 또 자체에서 시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검사에게도 시정의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검찰항고 전치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거, 니은번.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재항고를 안 했는데 검찰항고를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 불복하면 바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재항고. 우리가 법원으로 가면 바로 이제 상고야. 재항고. 재항고가 바로 이제 상소인데 이 경우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고등검찰청에 항고만 하면 돼. 고등검찰청에 검찰 항고만 거치면 되는 것이지 꼭 재항고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재항고를 할 수가 없으므로 검찰항고를 거친 고소인과 다음 아까 123조부터 126조의 범죄 고발인은 재항고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항고를 꼭 검찰항고 전치주의는 바로 검찰항고만 거치면 되지 꼭 재항고를 거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검찰항고 있는데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이유 없다. 그러면 바로 이제 재정신청 하면 됩니다. 꼭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거친다면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이 예외를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어요. 검찰항고 전치주의가 이제 요구되는데 어떤 경우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검찰항고 전치주의 예외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이요. 이걸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이 예외. 첫째, 1호. 항고 이후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항고는 검찰항고입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검찰항고를 했어. 그랬더니 바로 다시 검찰항고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역시 꼭 기소할 필요는 없겠다 해가지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통지를 받았어. 알겠지? 그러니까 검찰항고를 했더니 자기들이 고등검찰 검사장이 조사를 해봤더니 심의했더니 역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공소제기 안 했어. 안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검찰항고, 그러니까 항고 이후 제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때는 이제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자는 거 아니야. 불기소 처분을. 그때는 검찰항고 전치주의 필요 없습니다. 검찰항고 없이 다이렉트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2호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어. 검찰 항고를 신청했는데 바로 행해지지 않고 검찰 항고를 신청했는데 3개월이 지났어. 3개월이 지났다면 바로 이른바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 지나면 이제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재신청해라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에 마지막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 30일 동그라미. 자, 이런 경우는 급해. 왜냐면 검찰 항고했다가는 공소시효 완성돼 버리면 이제 그들은 이제 공소시효 기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는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알겠죠? 그러니까 30일이 지금 전까지 공소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 항고 거치게 되면 그 시간에 공소시효가 이제 완성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는 다이렉트로 검찰 항고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재정 신청을 하라고 돼 있죠. 이 세 가지. 그래서 1호, 2호, 3호. 그래서 바로 첫째가 이제 제기 수사. 한국에 제기 수사 있죠. 제기 동그라미. 제기 수사. 그리고 2번과 3번 어쩔 수 없어요. 3개월 30일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걸 뭐 한국에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제기 3개월 30일 이렇게 제기 3개월 30일 알겠죠? 제기 3개월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검찰 항고 전치주의 예외가 된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왜 3개월 30일 넣냐면 물론 그거 안 넣어도 돼. 그냥 공소시효 만료지니까 뭐 공소시효에 뭐 시자를 넣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것들이 나올 때 숫자를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숫자를. 그러니까 아예 판례 이름을 제기 3개월 30일, 제기 3개월 30일 하면 숫자를 장난치더라도 틀리지 않잖아. 그래서 제기 3개월 30일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가지고 검찰 항고 진주 예외가 제기 3개월 30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기 수사를 넣어도 돼. 제기 수사 3개월인데 그냥 여러분 길다면 제기 3개월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좀 알아둬야만 이게 이제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2번 재정 신청 기간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재정 신청을 해야 되느냐? 기억번 재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여러분이 이 항고는 법원의 항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 항고를 말하는 거야. 검찰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검찰 항고 전치주에 대한 예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아까 예외 있죠? 사유가 발생한 날 10일 동그라미 10일 이내에 다음 또 하나 언더라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여기를 뭘로 바꾸느냐? 고등법원에 이렇게 나와. 재정 신청은 고등법원에서 결정하지만 절차는 지방검찰청 검사나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바꾸면 안 된다고? 고등법원으로 바꾸면 안 돼. 고등법원에 10일 이내에 재정 신청을 신청한 고등법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기출문제 보면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X. 그리고 다음에 니은번도 또 검사가 다만 검사가 아까 우리가 그 검찰 항고 진주 예외가 중에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있었잖아.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자, 전날까지 언더라인 하시고 밑에 우리 옆에 쓰는 것처럼 만료일까지, 여기를 기출문제 보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만료일이면 말이 안 되지. 공소시효 만료일이면 완성되는데 그때 봤자 뭔 필요가 있어. 그 전날까지 완성되기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출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제출하고 나면 공소시효 완성되겠죠. 이제 그때. 근데 제출했을 때니까 그때 전날까지 제출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출했잖아.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만료일이 아니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가 아니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디귿번 이때 신청 기간은 불변 기간이라는 거야. 불변 기간은 여러분 이제 변할 수가 없어. 꼭 지켜줘야 돼. 한마디로 넘겨버리면 끝나. 넘겨버리면 끝나. 그래서 불변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을 도관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6번에 그 보시면 우리 판례가 이제 있는데 이것들은 조금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우선 기본이니까 6번은 재정 신청의 효력이 나와 있죠. 효력. 자, 1번. 재정 신청이 있으면 262조에 따라 재정 신청이 확정될 때까지 자,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가 된다. 알겠죠? 아까 만료 전까지, 아까 말했던 만료 전날까지 재정 신청을 하면 뭐하다고? 공소시효가 정지된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봐. 만료일 날 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뭐 경유 진행이 정되면 의미가 없죠. 진행이 정된다는 것은 만료 전에 진행이 정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재정 신청이 있으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2번 공동 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좋은 건 다 같이 좋은 건 그러니까 재정 신청권자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재정 신청하면 나머지는 안 했더라도 그 효력, 공소시효이 정지된 효력은 다 같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다음 취소. 1번 재정 신청은 고등법원에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없다는 거. 그리고 취소 효력은 자 나쁜 것이니까 재정 취소는 다른 공동 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재정 신청 효력은 미치지만 취소는 자기가 혼자 취소했다 해서 남은 취소할 생각도 없는데 다른 사람까지 취소 효력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쁜 건 바로 자기 혼자만. 그래서 2번. 그리고 취소의 방식. 재정 신청의 취소는 자 관할 고등법원, 여기는 고등법원이야. 관할 고등법원의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물론 아직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기록이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이나 진정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 조심할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재정 신청은 그 검찰청에 바로 검찰청이나 지청이 해야 되지만 이 취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관할 고등법원에 한다는 거. 이것 꼭 조심하시고 다음에 이제 8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에 처리해가지고 1번 검찰항고를 거친 경우다. 그러면 재정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해야 된다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바로 제출하는데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7일 동그라미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자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청장이나 검찰청장이 검사장이 받아가지고 다이렉트로 관할 고등법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 같은 검찰청이니까 야 이거 재정신청 들어왔는데 너네들이 전해줘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바로 경유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가지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아니라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알겠죠? 거기를 거쳐서 바로 왜? 같은 직급이니까 그러니까 건방지게 밑에서 고등법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고등법원이 대응하는 게 고등검찰청 아닙니까? 이 고등검찰청에 바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그게 이제 의미가 있겠고 다음에 2번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는 경우 아까는 여기는 바로 이제 바로 지방검찰청이나 검사장은 다음 구문에 따른데 가지고 1호 신청이 이유가 있다. 자 그러면 봐봐 신청 이유가 있어. 신청이 있으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신청을 받았어. 아까는 검찰항고를 거쳤기 때문이었고 이번에는 자기들이 한마디로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사를 안 했잖아. 지금 검찰항고를 안 거쳤어. 안 거쳤는데 보니까 이 지금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면 바로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법원과 재정신청에 통지해. 그러니까 여기는 관할법원에게 송부하는 게 아니야. 봤더니 재정신청을, 아니,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은 사건을 자기가 처음 봤어. 지금 이제 바로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 경우는 바로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취지를 관할고등법원과 재정에게 통지합니다. 2번, 이게 더 중요해. 신청이 이유가 없어. 신청이 이유가 없어. 재정신청했는데 이유 없으면 당연히 관할고에 송부해야 되는데 여기는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거. 이거 좀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어. 아까 검찰항고를 거친 경우는 자기들이 봤잖아. 한번 봤으니까, 검찰항고를 했으니까 봤으니까 기간이 짧아. 재정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되지만, 자,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30일 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이걸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이 형사법은 좀 이런 게 짜증나. 너무 기술적이다 보니까 똑같이 30일과 7일인데 검찰항고를 거친 경우는 7일 이내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되고, 만약에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았어. 그런데 보니까 재정신청이 이유도 없어. 그럼 어차피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돼. 그건 30일 이내에. 그래서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30일 이내. 이렇게 지엽적이지만 이런 것을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전까지 기출문제들은 다 교수 출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무지하게 잘 냈어요. 여러분이 기출문제 보면 막 날짜 갖고 바꿔 많이 내. 그런데 이제 교수 출제로 바뀌었을 때 과연 이 날짜를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칠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현직보다는 그렇게 많이 치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이것들도 알아도 돼. 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9번이죠. 고등법원의 심리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재정신청을 뭐라고 그랬다고? 기소 강제 절차라고 그랬죠. 자, 고등법원에서 재정 심리 절차는 바로 기소 강제 절차의 구조는 수사 절차가 아닌 재판입니다. 재판. 그러니까 수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재판 절차야.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 중 항고에 유사한 재판 절차다. 이렇게 돼 있고, 자, 2번 관할법원은 바로 불기소문한 수석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지를 관할한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 바로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검찰항고도 고등검찰청 검사장, 재정신청도 고등법원. 이건 생기초입니다. 생기초 꼭 알아두셔야 되고, 고등법원에서 바로 신청 사건을 담당한다. 3번 통지. 자, 기억번.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니은번. 법원은 재정신청을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도, 그러니까 피의자 위에의 재정신청과 피의자에게도 통지해야 되고, 피의자 위에의 재정신청에도 통지해야 되는데, 바로 이건 똑같이 10일이네요.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도 통지해야 되고, 피의자 위의 재정신청인에게도 통지해야 된다. 알겠죠? 피의자에게도 통지하고 피의자 위에의 재정신청에도 통지한다는 거. 심리기간.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훈시 규정이 돼 있잖아. 훈시 규정은 뭔 말이죠? 그냥 이게 참 문제야. 신은 훈시 규정이 아닌 경우도 사법부가 반성해야 됩니다. 훈시 규정이라도 원래 이렇게 따라줘야 돼. 물론 훈시 규정이란 말은 강제력은 없어. 이제 그 안에 재판을 끝내라. 3개월로 정했으면 이것도 입법부가 내린 결단이면 사법부가 좀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사법부는요, 훈시 규정이 아닌 경우도 안 따릅니다. 안 따라. 대표적인 뭐야? 공직선거법. 선거사법은요, 바로 6개월 내로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걸 학자들은요, 훈시 규정으로 안 봐. 왜 공직선거법은 빨리 재판을 끝내라고 했을까?
법에 6개월로. 공직선거상 선거범죄는 6개월로 끝내라고 돼 있다고. 왜 그랬을까? 입법 취지가? 생각해봐. 지금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당선됐잖아. 근데 이걸 6개월 내로 안 하면 근데 임기가 4년이면 국회의원이라 4년이잖아. 국회의원. 4년 뒤에 끝나면 뭘 의미가 있어? 다 한번 해놓고 이제 끝내 당선 무효 수정하면 그 당선 무효 수정이 뭘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러면 당선 무효 수정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가지고 그동안 4년 동안 받은 세비랑 다시 환급합니까? 안 해. 그러니까 이건 뭐냐? 다른 사건보다 선거 사건은 빨리 재판을 끝내가지고 다시 재선거를 하든지 보궐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안 지킵니다. 안 지켜. 국회의원 선거 당선돼갖고 지금 4년 다 돼가. 내년 3월 달인가? 4월 달, 내년 10월 달인가가? 10월인가? 국회의원 선거가? 하여튼 1년도 안 남았어, 지금. 지금도 2심하고 있는데, 2심. 아니, 어떤 선거가, 일반 범죄도요, 일반 사건도 1심, 2심이 4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대법원 사건이야? 그러면 사건이 그만큼 복잡합니까? 안 그래. 선거 사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선거사에 뭘 복잡하겠어? 돈 받았냐, 안 받았냐? 아니면 회계 책임자가 선거 국민에게, 음식 사줬냐? 이거잖아. 이게 뭐 복잡해. 안 해. 왜? 우리 편이니까. 만약 했다가는 욕먹으니까. 사법부가 정말 썩었어, 정말. 우리 사법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변해가지고, 구속영장 기각결정이나 바로 이 발부결정도 판사의 성향이 좌우를 합니다. 판사의 성향이 좌우를 해. 이 선거범죄도 그래요. 선거범죄도. 그래서 법에는 6개월 안 하겠는데 지금 3년이 지나도 지금 2심이 안 끝났다니까.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파다. 금방 끝내줍니다. 금방 끝내. 빨리 갖고 당선 무효 결정이 갖고 옷 벗게 만들어. 자기 편이다. 아픕니다. 하고 나중에 도저히 가다가 이제 못 버티겠다 그러면 병가로 넣어가지고 휴직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재판이 갱신돼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판사가 오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다시 불러다가. 이게 사법부야, 사법부. 썩을 대로 썩은 사법부. 정말 이게 문제야. 전관예우도 그렇고, 전관예우도 말이 돼? 옷 벗은 판사가 사건 우리 수임하면 법관들이 자기 편이라고 봐줘가지고 집행유예주고 보석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야, 그동안 고생했다. 한몫 챙겨라 하고. 이게 사법부야, 사법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가 먼저 개혁돼야 돼요. 법원 개혁이. 근데 여기도 훈시 규정이 이제 3개월인데 이건 의미도 없어요. 훈시 규정 아닌 것도만 안 지켜지는데 훈시를 3개월 내놓으면 미친놈이야, 이놈은 진짜. 이러면 출제한 것은 이건 알 필요도 없어요. 훈시 규정은 3개월은 그냥 가급적 3개월에 끝내라 이거지 아무 이양 없어. 그러니까 이것까지 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그 밑에 나와 있네. 바로 형소법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정 결정을 한 경우라도 결정 자체는 바로 이른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5번 심리의 비공개 재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증거조사 쭉 나와 있고 니은번 동그라미 법원은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감정, 구속, 압수수색, 검증, 강제처분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열람등사, 여기 조심할 거. 열람등사의 기억번,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이나 등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원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법원에 송부된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건 열람 등사할 수 없지만 법원에 넘겨지면 열람 등사하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 여기는 공소 제기 전 후입니까? 물론 재판 절차지만 공소 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재정 신청은 뭐야? 공소제기 안 하니까 공소제기 해주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소제기 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명 바로 열람 증거 및 관련서 명을 열람 등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공소가 제기된 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바로 그 보관 중인 관련서류나 증거물은 열람 등사할 수 있지만 이건 아직 공소가 제기 전이기 때문에 열람 등사할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련 판례는 그냥 여러분이 결론만 알면 되겠어요. 방금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한 것처럼 재정신청의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등사를 바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262조 법문이 재정신청인 청구인들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침해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마지막 고등법원에 바로 이제 재정 결정이 있죠. 재정 결정. 그래서 이제 먼저 기각 결정을 할 때 고등법원은 재정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자, 바로 여러분이 니은에 보면 재정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 때라고 돼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재정 신청 기간이 지난 다음에 했다든지 또는 뭐 재정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언더라인 할 거, 셋째 줄. 그러나 재정 신청서를 원래는 어디다 제출해야 돼? 재정신청을 어디다 제출한다 해서 고등법원에 아니면 지방검찰청, 바로 검찰청이나 지청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 고등법원에 제출한 경우가 있어요. 법에는 지방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고등검찰청을 경유해서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고등법원에 제출한 경우도 과연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 경우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 바로 이런 경우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재정신청을 바로 원래대로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 밑줄 그어두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에 디귿번 기각 결정하는 경우 또 하나가 당연히 대표적이죠. 재정신청 이유가 없어. 불기소처분이 적법해, 적당해. 그러니까 불기소처분이 적절해.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재정신청 이유가 없으니까 기각 결정을 합니다.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 경우는 기각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와요. 판례가. 자, 둘째 줄.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은 위법할지라도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은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게 뭔 말이냐? 실은 지금 이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에 불복을 해가지고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심리해 봤더니 무혐의 결정은 위법하더라고. 혐의가 있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미한 범죄고 51조 3을 참작해 봤을 때 좀 봐줄만 해.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원인으로 한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협의에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광해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해. 그러니까 원래는 기소유예를 원인으로 한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검찰청에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고. 불기소 결정을 했더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검사가 이런 경우는 바로 기각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원래는 무혐의 결정을 해가지고 이른바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불기소 처분을 했어 지금.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고. 혐의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기소유예를 원인으로 한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무혐의를 원인으로 한 협의의 불기소를 했더라도 이때는 재정신청을 기각을 한다는 거야. 왜? 재정신청을 인용한다는 건 뭐야? 기소를 하라는 거든. 기소를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소유예는 기소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기소유예는. 기소를 안 하는 거야, 기소유예도. 알겠죠? 혐의가 있지만 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소를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왜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의 이법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법 부당을 검토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은 이 법원에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야. 무혐의를 원인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어.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봤더니 이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은 이 법에, 그러나 바로 51조 형법을 사항을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 처분으로서 불기소하는 것이 적절해. 그런 경우를 기소를 강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기각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만약 인용 결정해버리면 기소를 해야 되거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점 꼭 보셔야 돼. 우리 판례 바로 자 2번 보십시오. 2번 별표 2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이법하더라도, 이 말은 뭐야? 객관적으로 검사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거야 지금. 그렇지만 바로 고등법원에서 심리해 봤더니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이 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소유예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할 만한 사정이야. 그런데 만약 여기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각 결정을 안 하고 바로 인용 결정을 해버리면, 공소 제기 결정을 해버리면 기소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검찰은 기소유예로도 기소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허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끝에 보니까 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에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이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기 시험에 없다라고. 재정신청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이거 하나야. 왜? 이건 법조문이 아니고 판례잖아요. 그래서 판례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답으로 잘 나와, 답으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아까 말한 기소 강제 절차. 기소를 강제하는 것이, 만약에 기각 결정 안 하면 기소를 강제해야 되는데 봤을 때 기소유예로 하는 것이 적절한데 기소를 강제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바로 기각 결정을 해가지고 기소를 못하게, 안 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판례 1번. 아까도 봤듯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됐어. 그러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소가 완성됐는데 기소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의미가 없죠, 실익이. 자, 그래서 이 두 개 판례, 1번 별표 하나, 2번 별표 2개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음 미음번.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어. 자, 법조문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 중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재구속. 그렇죠? 재구속 사유. 그러니까 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 아니면 재구속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재구속과 이 경우만,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이게 나오는 거 다 두 개야. 재구속 사유하고 지금 나오는 이른바 이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됐는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설사 기각 결정이 됐더라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소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자, 바로 285페이지 84지 페이지는 판례 2번 판례 있죠? 2번 판례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이제 2번 공소제기 결정. 아까 말한 반대.
아까는 공소기각결정.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결정.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이유가 있을 때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조심할 거. 공소제기를 결정한다지 기소독점주의 고등법원에서 기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고등법원 재판장이 기소를 하는 게 아니야. 바로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니은범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할 때는 즉시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디귿번 동그라미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결서를 받은 관할검찰청의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하회한답니다. 하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기소 강제 절차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으로부터 공소의 결정을 받으면 반드시 바로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리을번. 자, 공소제기 결정도 바로 이제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당연히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되고 공소유지도 검사가 담당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미음번, 이 경우 검사는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거 중에 미음번, 검사는 모든 직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언더라인 공소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소 제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은 자, 봐봐. 고등법원에서 공소의 결정을 했어. 그럼 이제 지청장이나 검사장은 담당 검사를 제기해갖고 공소유지를 명령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이 어떤 사건 공소도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 거니까 정식적인 게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로? 당연히 무슨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할 때 어느 법원에 해야 되겠어? 고등법원에, 지방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니까? 그럼 이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서 공소제기를 명한단 말이야. 그럼 이 검사가 이제 당연히 공소제기를 해야 돼. 그러면 공소장을 법원에 이제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법원에? 그래도 지방법원에. 사건이 뭐 고등법원에 가겠어? 이거 당연히 이제 공소제기 있으니까 1심 지방법원에 바로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이제 공소를 제기하겠죠. 그때 바로 이 정식 재판과 똑같이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고 만약 1심에서 불복이 있으면 상소도 할 수 있어.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검사가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거 시험에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면 틀려요. 공소장 변경도 가능해. 그리고 또 하나 말한 것처럼 상소도 가능해.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비읍입니다. 비읍 별표 2개.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는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왜? 생각해봐. 이거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힘들어갖고 공소제기 결정을 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해놓고 취소해버리면 그러면 이건 재정신청에 실익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봐봐. 이때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공소장 변경뿐만 아니라 상소도 제기할 수 있고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 OX, X. 이거 중에 공소 취소는 안 됩니다.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공소 취소해버리면 이거 재정신청에 실익이 없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안 돼요. 이거 꼭. 그래서 바로 이른바 비읍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숏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는 공소시효에 가서는 그때부터 결정 있는 날부터 공소가 지금까지 진행이 정지됐잖아. 그때부터 이제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11번. 자, 이것도 또 있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넓게 한번 볼까요? 넓게. 우리가 재정신청의 남용 방지제도. 그러니까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한다. 고등법원에 그냥 재정신청을 많이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3개의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바로 2개를 공부했어. 2개를. 첫째,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항고 전치주의. 기억나시죠?
검찰 조치는 그것도 뭐야?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야. 검찰항고를 거친 다음에 재정신청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재정신청할 그 사건이 더 줄어들겠죠. 두 번째, 또 하나가 2번. 아까 심중 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심리한 사건에서는 열람 등사할 수 있어 없어? 열람 등사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왜 재정신청의 남용 방지도 하나냐면요. 열람 등사를 방지하는 이유가 공소제기 전이기도 하지만 공소제기 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열람 등사를 수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건 이제 제가 말하는데 실무적으로 그래요. 실무적으로 재정신청을 왜 하느냐. 고소인이나 고발이 재정신청을 하잖아.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민사사건하고 관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민사사건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민사사건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사사건을 제기할 때 일단 맛보기, 간보기로 재정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재정신청에서 만약에 재정신청에서 그 서류를 열람 등사할 수 있으면 실은 목적이 재정신청의 목적이 아니고 서류를 열람 등사하려고 일부러 재정신하는 경우가 있어. 이걸 민사소송에 써먹으려고. 알겠죠? 왜? 재정신청을 하면 전부 다 이제 검찰이 사건을 전부 다 고등법원에 전부 다 사건 기록을 넘기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은 열람 등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항상 의심할 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청이나 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열람 등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신청하면 이제 넘겨야 되잖아. 검찰이 법원으로 넘겨야 돼. 근데 원래는 이제 법원에는 열람 등사할 수가 있어. 법원에 있는 것. 그럼 만약 그걸 허용하게 되면 실은 재정신청을 일단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그걸 통해서 열람 등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사건의 민사사건에 이제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재정신청이 이렇게 민사사건을 위해서 남용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열람 등사를 제한하는 거야. 그게 바로 재정신청의 남용제도 방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말할 거. 재정신청인의 비용 부담. 생각해봐. 재정신청을, 고소인 고발인 재정신청을 하는데 비용 들었다고 비용 내래. 그러면 아무래도 어떻게 돼? 공짜보다는 좀 자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용 부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고 바로 다음에 피의자,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에 대한 비용. 왜? 이 말은 어려운 말이야. 재정신청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하잖아. 비용이 들어 안 들어?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국가에 너 재정신 때문에 국가가 돈 많이 들어갔어. 심리하느라고 국가에 대한 비용 내.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비용. 피의자. 그러니까 바로 두 번째는 피의자 비용은 피의자에 대한 비용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먼저 국가 비용.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 절차에 의해서 생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언더라인 바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이 말은 의무적이라는 거야. 이것도 장난 잘 칩니다. 국가 비용은 의무적 부담이요. 그러니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부담하게 해야 된다면 틀립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야. 그런데 피의자 비용은 달라요. 피의자 비용은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 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여기는 의무적이죠.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한 국가 비용은 바로 이 해야 한다면 틀리는데 해야 된다가 틀려. 그러니까 해야 될 수 있고 피의자 비용은 뭐가 틀리냐면 피의자의 신청 동그라미. 그러니까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국가 비용은 신청 필요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하는 것이고 피의자 비용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서 왜? 생각해봐. 피의자가 지금 불기소 처분을 받았잖아. 피의자가. 그러면 피의자 비용은 이게 최선 아닙니까?
최선인데 고소인이 야 이거 불복한다 해가지고 재정신청을 하면 고등법원은 그 피해자 신문도 가능해. 피해자 불러갖고 바로 신문하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또 기소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해갖고 또 방어돼야 되잖아. 변호인 선임하고 그러니까 야 너가 재정신청 안 했으면 들어가지 않을 돈인데 내가 법원에서 피해자 신문한다고 해갖고 불러서 차비 들고 일당 일 못하고 또 혹시 기소될지 모르니까 바로 방하려고 변호인 선임하고 해갖고 비용 많이 들었다. 이거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피의자 비용은 바로 피의자 신청도 바로 가능하고 이때는 마찬가지로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불법 방법 법원의 비용 부담 결정에서는 즉시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에 이제 286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재정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공소 제기 결정에 대한 불복 아까 말한 공소 제기 결정을 하게 됐다면 불복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불복할 수 없다. 그리고 다음에 2번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억번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양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즉시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시기 바라고 아까 니은번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기 전에 제요고는 소추할 수 없다. 그래서 니은번 기억 니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정 신청이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재정 신청은 출제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리가 많아. 그래서 방금 언급한 것들 그리고 또 판례도 있잖아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검사의 불기소물 결정에 대한 불법 방법은 재정 신청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한 검찰항고 바로 별로 중요하지 않고 헌법소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한번 읽어보시고 헌법소원도 판례가 있지만 제가 보기로는 헌법소원에 대해서 출제 가능성은 별로 약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다. 일반 채용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뭐 혹여 모르니까 여러분이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 양도 적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여기서 끝나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검사의 불기소물 불법방법은 재정 신청을 집중으로 받고 이제 아까 수사기관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법 방법을 간단히 봤어요. 간단히 근데 이걸 좀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앞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바로 그쪽 앞쪽으로 넘어가지고 보고 오후에는 이제 증거 파트 이렇게 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십시오.